안녕하십니까. 책 리바이어던을 읽고 발표하게 된 고등 6패드 17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코먼 에세이 현대 정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쓰인 17세기 영국은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올리버 크롬웰로 대표되는 의회파와 찰스 1세로 대표되는 왕당파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홉스는 이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칭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덕도 관리자도 없어 서로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사회는 불안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홉스는 이런 불안한 영국 사회에 코먼헬스라는 새로운 정치 체계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코먼헬스는 무엇일까요? 코먼헬스는 사회 안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주권자에게 권리를 위임한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홉스는 인간은 선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불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문화, 예술, 사회가 없는 지속적 두려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통권위를 만드는 사회계약을 해결책으로 떠올려 이를 코먼헬스라 칭하고 리바이어던, 즉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코먼헬스의 구조를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국민은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주권자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죠.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권자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이분은 올해로 주권자가 된 지 200회가 된 357세 김씨입니다. 김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는 주권자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이에게 양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한 번도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은 주권자의 행위에 대해 비난할 수 없으며 그의 행위를 기꺼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권자는 국민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국민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김 씨의 세 번째 특이사항처럼 주권자는 국민에게 상을 주거나 처벌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국민의 힘과 명예 모두 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권자와 국민은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 코먼헬스와 홉스가 주장하고 있는 코먼헬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각 국가마다 코먼헬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국제무역의 변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각 코먼헬스의 주권자들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힘이 약화됩니다. 주권자들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제기구의 영향력 약화를 이어집니다. 둘째,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자유무역 체계가 보호무역 체계로 변화할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무역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무역으로 인해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먼헬스를 현대 소식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먼헬스를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코먼헬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에게 주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한 정치 사상과 이념, 종교 등은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코먼헬스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코먼헬스는 국민안전보장이라는 형성 목적을 갖는데요. 이는 현대복지와 공통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점을 주목해 현대복지 분야에 코먼헬스를 적용해보았습니다. 주권자를 1인 권력가로 해석한 경우 평등을 실현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하기 힘들겠죠. 다음은 주권자를 정부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홉스가 주장한 코먼헬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주권자인 현대 확장 코먼헬스입니다. 국민은 정부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복지를 제공받습니다. 앞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규모로 국민 관리가 가능해 행정 통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제 및 복지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주권자의 정부는 삼권에서 모두 막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부를 견제할 기반이 없어 권위주의와 전제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죠. 혼합 정치 체제에서는 일부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 즉 정부의 권력을 뛰어넘어 정부에게 제재를 가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면 코먼헬스를 국제사회에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홉스는 자연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통권위, 즉 코먼헬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국가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국제사회, 즉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국제사회도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와 비슷합니다. 법이나 질서가 있어도 강제할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도 결국 공통의 권위, 즉 리바이어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구조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홉스의 리바이어던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강대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엔은 강하게 제재하지 못하며 침공 행위를 규탄하고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해 권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엔은 주권국가 연합체로서 홉스식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리바이어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국제사회가 무질서로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해주고 있고 홉스가 말한 구성원들의 안전보장 원칙과 공동의 평화라는 목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코먼헬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에서의 코먼헬스 적용입니다. 코먼헬스는 경쟁이 넘쳐나는 자연상태로부터 사회 안전을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모습은 홉스의 코먼헬스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대한민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봉쇄 정책을 시행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는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한 정책이며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여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는 침해할 수 없기에 개인의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코먼헬스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위기 상황에서 홉스의 코먼헬스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탐구를 통해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운 가설의 일부 미비되지만 홉스의 코먼헬스를 현대 정치에 완전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